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투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미 선거 지난 치른 지가 꽤 됐지만 그렇죠.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그 17대 예, 국회의원으로 2004년도에 예. 국회의원을 시작을 하셔서 예, 18대는 이제 원외에 계셨다가 19대, 20대 국회의원 하시고 이번에 사선 의원이 예, 되신 21대. 거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사선 의원 되신 소감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나서 자라서 네, 그런 마포에서 지금 사선을 한 거고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뭐 나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떴다방처럼 네, 보따리 네. 장수처럼 네, 네. 왔다가 떨어지면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예. 이제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에서 지금 사선을 중간에 낙선을 한번 했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사선의 영광을 주신 우리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특히 제가 이제 2016년 때 이제 20대 국회 때는 우리 국민검사라는 안대희 대법관과 네, 그렇죠. 이제 경합을 해서 15,000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예, 그래서 예상을 뒤엎고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일할 사람을 뽑아준 게 아니냐 해서 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이렇게 이제 큰 사선이라는 이렇게 기대를 모아서 이렇게 주신 뜻은 네. 저한테 제대로 일하라, 그 정치 좀 바꿔보라는 뜻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무한 도전의 자세로 일하겠다. 그래서 네. 무 하면은 무조건 도와드려야 되겠다. 예? 그리고 한없이 도와드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네, 전하지 않아도 도와드리겠다 네, 하는 네. 자세로 해서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일하는 국회 네, 그리고 우리 마포는 더 큰 마포, 더 큰 행복을 만드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해서 네. 도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주신 뜻은 네, 뭐 민주당이 예뻐서라기보다 또 잘해서라기보다는 네, 지금 코로나 이 경제 위기, 음. 이 경제 위기 책임지고 극복해라 음. 라는 뜻에서 우리한테 표를 몰아주신 거다. 네.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꼭 성공시켜라. 성공해라. 그래서 이번 압도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마련해서 네, 제2의, 제3의 촛불 혁명 이거를 이어가라 하는 네.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거를 소명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제가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한 도전의 자세로 더 좋은 마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주민들의 뜻이 반영됐다. 예.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포 갑에서 지금 오랫동안 예. 이제 정치를 하신 건데 그 뭐 선친이신 노승환 국회 부의장님도 그 지역에서 오래 하셨고 예. 그래서 정치를 꽤 오래 하시면서 예. 야, 참 보람이 있었던 일도 있었을 테고 예. 아쉬웠던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야, 내가 이거 정치하길 잘했다 이렇게 예. 생각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까? 뭐 잘했다는 것도 있고 또 아쉬운 점이 그럴 있다고 있겠죠. 그런다면 네. 이제 이세 정치나네요. 네. 그럼 무조건 그냥 공짜로 다 우린 됐는지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네. 부친은 13대까지 했으니까 저는 17대 국회의원 했으니까 12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네. 그냥 이세 정치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공짜로 된 거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억울해 하시겠군요. 그렇죠. 뭐 억울하지는 않고 분명히 네. 또 그게 선대에 네. 덕이 있었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네, 분명히 네. 그거는 인정을 그런 지적- 하면서도 그렇죠. 그래도 근데 그런 본인의 부분은- 노력이 예, 그런 네.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가장 보람이 있었다 그런다면 2013년에 우리 네. 국내 최대 할인마트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예. 매장에 있는 그 우리 직원들은 다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 비정규직 그 12,000명 전국에 네. 이거를 제가 이마트에 있는 내부 자료 만여 건을 입수해서 예. 그 정영진 부회장을 고발을 하고 오. 부당노동 행위로 네. 그래서 압박을 해서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12,000명을 모두 한꺼번에 네. 정규직화해서 어허. 우리 한국 노동사의 한 획을 긋고 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네. 일을 한 거는 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는 상임위원회가 어디였습니까? 주로 방통이나 문체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는 저 문당이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제보는 내가 받아서 내가 했지만 네. 혼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네. 이제 환노위가 담당 상임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하나 의원이라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장하나 의원을 끌어들여서 둘이 연대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정규직 문제를 그래서 12,000명을 하니까 할인마트에 롯데 홈쇼핑, 현대홈쇼핑 이런 데도 그 이후에 전부 쭉 정규직화되는 따라서. 이런 이제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2016년이죠. 네. 2016년에 우리 국정농단, 네, 네. 국정농단 때 이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경련을 통해서 네. 774억 원의 불법 모금을 한 네. 이 정황을 제가 처음으로 밝혀냈고요. 그래요? 예, 네. 그때 뭐 기사에 다 나왔을 예, 거고요. 예, 예. 또 최준실의 딸 정유라라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여기가 이화여대 부정 입학한 부정 거 입학. 이것도 내가 맨 처음 밝혀내서 어. 우리 촛불혁명의 도화선을 만든 거 이것도 네. 제가 잊을 수 없는 큰 성과다. 아. 좀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니 해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뭐 20대 국회가 하는 일 없고 매일 쌈만 했다라고 음. 하지만 개점 시험 국회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래도 막판에 제가 이제 과방위원장으로서 좀 힘을 내서 네. 전체회에 끌어들여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네. 3법 중에 네.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혁신 성장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건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네. 그리고 지능정보화법 네. 이런 걸 처리한 것도 그때 위원장으로서 예, 주도적으로 예, 하셨군요. 네.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그건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예. 예. 주로 이제 그 방송 기자도 하셨고 신문 기자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눈에 띄는 활동했던 분야가 주로 방송통신과학기술위원회라든지 예. 문화체육위원회 예. 이렇게 활동하신 것만 이제 제가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좀 예.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환노에 관련된 활동도 하셨는데 예.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럼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과방위 쪽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환노위. 예, 이제 상임위로 이제 옮겼습니다. 환노위로 배속이 되셨군요. 예, 환노위가 또 지금 대표적인 또 우리 이슈가 되는 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는 건데 네. 제일 경제 위기 중에 가장 그 전환이 되는 핫한 분야가 지금 일자리 고용 문제입니다. 네. 경제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지금 침체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고용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시급한 그 일자리 고용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려고 그러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노위 의원으로서 이 전국민 고용보험이 자리매김하도록 제대로 정말 연착륙하도록 하는데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고용보험이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강제보험입니다. 네, 네. 이미 보험이 아니고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그렇죠.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강제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꼭 사실은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행 지금 우리 고용보험제도는 강제보험이지만 지금 임금 노동자의 380만 명 네. 여기 법을 어기면서 지금 이게 가입이 안 돼 있고. 가입이 안 돼 있죠. 네. 또 마찬가지로 510만 명은 이 특고라고 그래서 특수 형태 노동자, 특수고용직들. 예, 네, 특수 형태 고용직들. 고용자, 네. 프리랜서, 네. 자영업자 이 510만 명은 네. 지금 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제적으로는 제일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고용보험.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전국민 고용보험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것이 빨리 연착륙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저 사회보험 이거를 통합해서 아하. 정말 꼭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이런 노력을 앞장서서 하겠다라는 것을 제1 목표로 하고 그거를 꼭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제가 또 운명적으로 이 환노위를 오게 돼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환노위 활동을 안 했지만 제가 그 전에 우리 라돈 침대에서 네. 방사능 물질 나왔다는 거 네, 네. 그걸 제가 처음 그렇습니까? 밝혔었습니다. 뭐 기자 시절에 무슨 뭐, 고발 정신으로 예. 주로 그런 고발 많이 하셨군요. 그럼요. 대진 아니죠. 우리 저 카메라 출동도 했으니까요. 네, 네, 그렇죠. 시사매가지 이호파동도 했지만 네, 그때도 네.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침대나 생활용품에서 이게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라는 제보를 심각하죠. 받고 연세대학교 연구소에다 의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안전 기준치의 10배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침대나 생활용품에서 나온 걸 확인하고 그래서 네. 그때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대 무슨 침대라고 해서 큰 침대는 아닌데 거기가 이제 제일 많은 저 안전기준보다 10배 이상의 많은 저 방사능 물질이 나와서 그래서 그걸 문제 삼아 갖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 생활용품에 방사선 물질을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을 그런 만들어서 이제 네. 생활용품에 방사선 물질이 그러니까 한때 라돈 침대로 유명했죠. 그렇죠. 라돈 침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돈이 10배 이상 나왔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라돈 우리 생활용품에서 방사능 물질을 발암 물질에 우리가 저 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입법을 했는데요. 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제일 그런 활동을 국민들이 또 하셔야 예, 되겠네. 저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핵보다 무섭고 불안해하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덜 다니고 자동차도 좀 이동이 적고 네. 공장도 들어가니까 미세먼지 많이 좋아졌죠. 미세먼지 문제가 별로 없죠. 네. 그리고 이게 우리 저 주변에 있는 산을 보면 깨끗하고 맑게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면이 있긴 한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정말 고질적으로 불안해하는 이 미세먼지 그리고 오염, 저 악취, 소음 뭐 이런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이런 입법이나 정책 개발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환노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압승을 거둔 이유가 뭔가 책임감 있게 해달라 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7분 3년 동안에 추진해왔던 모든 일들이 그동안의 어떤 여야 관계에서 뭐 야당의 발목 잡기라든지 또는 반대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반드시 해내야 된다. 역점을 내고 성과를 내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경제 위기 극복이고요. 경제 위기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인데 남북 관계 개선. 네.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면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네.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이겠죠, 네.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IMF가 발표한 우리나라 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1%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4월 달에 발표한 거는 마이너스 1.2%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사이에 0.9%가 지금 더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계속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미국은 마이너스 10%고 뭐 독일은 또 마이너스 8%고 이제 중국이 이제 플러스 1% 정도이긴 하지만 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다 어려운 거죠. 이제 과거에는 뭐 이제 IMF 때는 우리 경제만 어려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전 그게 세계적으로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어렵다 나오니까. 보니까 수출 해갖고 먹고 사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울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과제인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게 한국형 뉴딜을 네. 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2025년도까지 76조를 투입하겠다. 네. 그래서 일자리는 55만 개를 창출하겠다 하는 계획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형 뉴딜의 그 분야로 따진다고 그런다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휴먼 뉴딜 이렇게 네. 세 가지 분야로 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집중 이제 투자를 해서
우리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신성장, 네. 신시장, 신 일자리 창출을 해내겠다 하는 네. 계획이어서 예. 이 계획들이 옛날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뭐 녹색 성장이니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뭐 무슨 경제입니까? 뭐 창조 경제. 창조 경제 이렇게 해서 네. 말뿐인 빗좋은 개살구 같은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거고 네. 국민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이런 성과를 낸다 그런다면 우리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네. 몇십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차곡차곡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뭐 예.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네. 목표인 건 한데 예. 그런 일들이 원만하게 다 진행되려고 그러면은 물론 뭐 여당이 지금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가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파트너가 있는 것이고 야당의 협조를 좀 받아야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거부하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협치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됩니까? 여야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물 건너가면 안 되겠죠. 네, 그 어떻게 역할을 좀 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국회는 어떻든 간에 이 네. 국회라는 구조가 일하는 구조가 네. 여당만 가지고는 안 되는 구조죠. 네, 그래서 일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죠. 치열한 토론을 해서 합의점, 접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게 이제 우리 의회 정치의 본질인 거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은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의회 정치를 하는 데는 기본적인 필수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그렇다고 계속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국회 모습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국회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뭐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그러면 또 100대 뭐 130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줬을 텐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잘하고 예쁜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닌데 몰아준 거는 이거는 책임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누구가 됐던 간에.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미래통합당이 계속 이게 국정 운영에 협조를 안 한다 그런다면, 그러니까 국회 운영에 협조를 안 한다 그런다면, 계속 발목을 잡는다 그런다면,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로 단호하게 저는 이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우선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설득은 최대한 해도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네. 의회 정책 기본이 다름을 인정하고 네. 치열한 토론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는 또 여당의 몫이라고 네. 봐서 여당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노 의원님께서 원내대표를 하셨으면 좀 더 여야 협상이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뭐 세 번 좀 미끄러졌는데요. 그러시구나.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제 뜻대로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저 다 때가 있는 거고요. 저는 네. 이제 통합을 하고 좀 화합을 해서 화해를 예. 해서 이끌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입장인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힘의 논리가 더 있는 네. 저 의회주의 저 국회 현실이기 때문에 또 하반기가 있으니까. 예. 어, 그래서 네. 이제 그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런 협치하고 화합하고 하는 것에 아주 능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회는 미래정책연구회라는 걸 그렇죠. 만드셨잖아요. 예. 그 미래정책연구회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다 들어가 계시더만. 그럼요. 공동대표도 박진 의원도 예. 공동대표. 이 박진 의원도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그렇습니까? 하고 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미래정책연구회 굉장히 의미 있는 공부 모임 같은데 주로 어떤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까? 국회라는 게 이제 미래 뭐 비판 견제 네.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책 대안을 그렇죠. 제시한다. 아,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국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도 준비하고 이런 것도 국회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이 국회 이제 미래정책연구회라는 걸 이제 만들었고요. 이건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학계 유관단체 전문가들이 좀 그렇죠. 들어오시고. 언론 쪽 기관까지 포함해서 네,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래 연구하고 또 대비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입법 정책적 과제를 이제 개발해내서 네. 미래를 준비하자 하는 이제
국회 연구단체죠. 네,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지금. 그렇죠. 최근에. 이제 며칠 21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예. 며칠 안 됐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고 네. 그 속에서 우리의 이제 대한민국의 활로를 찾아보자. 그 입법적 과제, 정책 개발 과제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뭐 언택이니 또 비대면 산업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산업 그리고 인플루언서 등 네.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발굴해내는데 좀 집중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입법을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저 한국형 뉴딜, 네, 네. 그 중에 하나인 한국형 뉴딜을 우리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저 뉴딜을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디지털 분야에서 지원하는 네. 이런 노력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자 네. 하는 측면에서 미래정책연구에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첫 번째 발기인 대회만 하셨지. 예.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이제 초기 단계군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 지금 준비하는 게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지원할 수 있는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AI나 빅데이터 네. 이거를 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기대가 큽니다. 그 마포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그 마포가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지금 예. 거의 뭐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 이렇게 예.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지역구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마포를 전에는 이제 변두리라고 그랬지만 네. 지금은 이제 마용성이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네. 가장 뜨거운 핫한 지역이라고 예.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강북의 강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은 지금 마포를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려고 합니다. 청년 창업의 메카요. 공덕동 네. 노타리에 지금 네. 청년 창업 혁신 타운이라는 걸 지금 7월달에 개소식할 거거든요. 어디 어느 그게- 장소에 어디서? 거기 그거를? 신용보증 기금 신용보증 기금 그 21층 건물에 네, 네, 그거를 거기에. 이제 거기 두 층 빼놓고는 전부 예. 청년 창업 혁신 타운으로 이제 쓸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우리 청년 창업자나 청년 스타트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창업 공간서부터 시작해서 네. 교육 컨설팅 네. 그리고 금융 지원, 예. 판로 개척까지 예. 풀 서비스를 패키지 서비스를 해주는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상상력과 아이디어만 좋으면 얼마든지 스타트업도 만들고 그리고 얼마든지 기업을 신산업 그리고 네. 신서비스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태 역할을 하는 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산업 인력을 키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포가 이제 그냥 단순한 주거 지역이 아니라 네.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죠. 하고 그래서 계시겠다는 이제 거군요. 청년들이 다 무슨 공무원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 안정된 직장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꿈과 그리고 상상력을 갖고 도전하고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청년 창업 혁신 타운이 잘 운영이 된다 그런다면 네. 지금 그 맞은편에도 큰 빌딩이 또 있습니다. 예. 그 빌딩을 또 함께해서 두 개 쌍둥이를 해서 네. 진짜 글자 그대로 마포가 청년 창업의 메카, 네.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청년이라는 게 생물학적 나이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마음이 젊으면 그렇죠. 청년이죠. 뭐. 그러니까 요즘 나이가 뭐 있다고 60세부터 그래도 시작하는 젊은 경우도 아이디어와 많고. 상상력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네. 청년이죠. 그렇죠. 래서 네. 그런 사람들이 몰리기 좋게끔 교통이 편리하죠. 네. 그래서 또 그 주변에는 7개 대학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청년들이 몰려들 수 있는
또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서강대, 홍익대, 네, 이화여대, 네, 연세대, 연세대. 홍익대, 명지대, 숙명여대 맞습니다. 이렇게 네.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아주 청년들이 정말 상상력과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 그런다면 얼마든지 와서 스타트업도 만들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저로의 공간이 될 거다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예, 젊은 마포, 예. 또 산업의 심장이 뛰는 마포 예. 이런 걸 꿈꾸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남북 교류가 된다 그런다면 북에 있는 또 유능한 청년들도 와서 경의선 열차를 타고 와서 네, 공동력이 예, 또 예, 출발점이 될 수 예, 있겠네요. 공동역에 와서 네. 또 우리 청년 창업 혁신타운에 또 네.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청년 창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또 하나 있다 그런다면 이제 한강이 지금 사실 뭐 죽어 있는데요. 네. 이 한강을 한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게 저의 꿈입니다. 아, 그래서 예. 지금 한강변에 마포대교 옆에 마포 나루가 옛날에 유명한 그렇죠. 교육의 중심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금 유수지 주차장이 있거든요. 네, 마포대교 네. 가기 전에 그렇죠. 한 네. 9,000평 정도. 네, 네. 거기에 지금 한류 K-팝 공연장을 만들려고 지금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 설계 용역 그렇습니까? 중이거든요. 네, 그 주차장 있죠, 그렇죠. 그게. 그게 유수지기 때문에 1층에는 주차장을 써야 되고 네. 2층부터 해서 이렇게 5층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거기 공연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한강도 살리고 예.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양질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914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고가 확보가 됐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착착 지금 예산이 들어와서 네. 지금 저 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게 된다 그런다면 글자 그대로 이게 마포가 이제 한류의 중심지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한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한강과 우리 홍대 앞 젊음의 거리 홍대 앞 네. 그리고 신촌을 연결하는 예. 문화관광의 거점이 예. 그 클러스터가 될 거라 믿어 싶지 않습니다. 네. 마포구청장도 그런 꿈을 또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하고 호흡이 잘 맞으시겠는데. 그렇죠. 마포구청장도 이제 우리가 왜냐면 이 사업은 매칭이기 때문에 네, 네. 지자체인 서울시도 부담을 하지만 네. 또 구청도 조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고와 시와 그렇죠. 구 매칭 예산이 사업이네요. 다 매칭이 돼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중앙정부 예산이 반이죠. 네. 50%고 네, 나머지는 이제 서울시와 네. 또 구 자치단체가 또 일부 부담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 예산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네. 구두 관심을 갖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노웅래 의원님이 꿈꾸는 노웅래의 미래는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이제 정치를 한다 그런다면 저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조금은 이제 좀 덜하지만 이 만원 버스 전에 타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만원 버스가 이제 왔을 때 우리 사람 꽉 찼으니까 그냥 갑시다. 라고 하기보다는 네. 꽉 찬 버스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갑시다 아하. 하는 좀 배려의 정치, 네. 좀 상생의 정치, 예. 이 공감의 정치가 이제는 우리 정치도 좀 뿌리를 좀 내려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꿈이고요. 아. 그런 거를 이제 정치에 한번 뿌리 내리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 지금 의회 우리 국회라는 게 지금 뭐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여야 대립 갈등으로 네. 뭐 대결의 정치 그리고 갈등과 거부권 정치, 네. 무조건 반대 정치, 뭐 이렇게 해서 뭐 식물국회, 동물국회 이러는데 이 국회도 의회 정치를 복원해서 네. 좀 의회가 정말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 네. 좀 품격 있는 국회가 되도록 만드는 게 제가 사선을 이번에 뽑아주신 저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고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그 의회 정치가 정상화되고 복원되는 거를 제 소명으로 알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의회주의자가 네. 되고 싶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의회주의자 농내 이게 이제 꿈인데 아버님 선친께서 부의장까지 예. 하셨으니까 국회의장을 아버님을 넘어서서 국회의장을 한번 꿈꿔보시는 것도 좋은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뭐 국회의장이 부의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하여튼 우리 사회의 왜곡된 기득권, 네. 왜곡된 잘못된 기득권에 대해서 도전해서 네. 욕 먹더라도 예. 한번 도전해서 한번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명을 갖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앞으로의 그 농림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시아 투데이 독자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셔 여기를 보고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시아투데이 우리 정론주로서 언론의
본령의 역할을 다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언론이 언론답게 역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정치도 정치답게 평가받고 일할 수 있도록 저도 앞장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선 국회의원을 시켜주신 우리 국민들의 뜻은 그냥 생계형, 그냥 월급이나 저 받는 네. 그런 생계형이 되라고 절 사선 국회의원을 시켜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많은 개혁 과제, 그러니까 잘못된 기득권, 왜곡된 기득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말고 소명을 갖고 한번 해결해 보라. 네. 이런 뜻에서 저한테 사선에 어떤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어떤 사회에 내가 사선을 마치는 그날은 그런 왜곡되고 잘못된 그 기득권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성과를 결과를 내는 마음으로 4년 동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시아투데이에 이렇게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게 감사드리고 꼭 지켜봐 주시면 정치가 정치답게 자리매김하는데 이력을 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그 좋은 시간 내주셔서 또 좋은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노웅래 의원의 미래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